오이디푸스 시기가 이제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이제 이 1세, 2세 요때는 자기와 타자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막 죽이고 살리고 파괴시키고 막 먹고 먹히고 막 이런 기괴한 환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른이지만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우리가 그 환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모를 뿐이지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이 과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 측면에서의 정체를 알게 되면 의외로 우리가 참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참 평온하게. 인간이 고통받는 모든 이유는 환상 때문이에요. 환상 때문이라.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환상적 작용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어른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지금 환상에 취해서 이런 거야 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뚜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보면 좀 더 뚜렷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화의 내용물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됐죠. 오이디푸스 신화. 그 신탁이 내려지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어미랑 결혼할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인 오이디푸스를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여기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조금씩 달라. 어떤 할머니가 주워가지고 길렀어. 기르다가 이제 장성한 오이디푸스가 장성했고, 이 오이디푸스가 사거리에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시비가 붙었어. 그 시비가 붙어서 그 늙은 사람을 죽였고, 그 늙은 사람이 저 나라의 왕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됐고 그 왕비를 취했어.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왕비를 취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거리에서 죽인 남자가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결혼한 사람은 누구야? 엄마가 되죠.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의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게 만든 사건. 신화. 그러니까 이 신화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 꼭 요것만 신화가 아니라 뭐 아테네 뭐 이런 뭐 다양한 제우스, 포세이돈 뭐 이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화는 인간의 무의식에 있는 그 역동적 체계를 그냥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전례대로 대대로 이야기 스토리가 내려오는데 다 유사해요. 비슷비슷해요. 약간 겉만 다르지 이런 유형의 방식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흘러오고 명작 만화가 되고 동화가 되고 신화가 되고 이러면서 그런 구성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내려오죠. 내려오는 이유가 우리 무의식의 그 역동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친상간적 욕망이다. 근친상간적 욕망의 그 과정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3살 때에 이제 보통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4살 아이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뭐 3, 4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3, 4살 아이는 그 작은 몸으로
부모를 상대로 성인과 같은 성적 욕망을 체험해요. 부끄러움과 죄의식도 없이 욕망이 되는 대상이 된 부모를 자신의 환상에 끌어들여서 쾌락을 경험하고 행복해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환상이죠, 환상. 아이가.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게요, 다 환상이에요. 근데 환상인데 아이는 실제 경험을 해요. 실제. 자,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는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아이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감 있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꿈꾸죠? 섹스하는 꿈 꾸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노골적인가요? 사정을 해요, 남자들은. 섹스하는 꿈을 꾸면.